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10번째 시간으로서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이 되는 브러쉬를 말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브러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귀여운 돼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컴포지션을 만든 상태인데요. 컴포지션의 규격은 지금의 돼지 이미지가 있는 피그 이미지 파일의 규격과 동일합니다. 지금과 같은 작업에서는 컴포지션을 미리 세팅을 하지 않고 가져온 피그 이미지를 직접 타임라인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이미지 파일의 규격과 똑같은 컴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브러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툴바를 보면은 브러쉬 모양의 브러쉬 툴이 있는데요. 브러쉬 툴을 클릭을 해 봅니다. 클릭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브러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과 같은 컴포지션이 아니라 해당 레이어의 레이어 창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이어 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레이어 창이 이렇게 열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쭉 돼지의 윤곽이죠. 돼지의 형체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현재는 빨간색으로 색이 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페인트 패널이 있습니다. 페인트 패널. 페인트 패널에서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브러쉬의 색상 그리고 불투명도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페인팅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켜놓고 그리고 또한 브러쉬 패널로 이동을 해보면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브러쉬의 직경이라든지 각도, 원형률, 경도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펜 압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로 그림을 그릴 때는 사용할 수 없고요. 타블릿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살짝 터치를 했을 때는 살짝 터치했을 때처럼 실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살짝 터치가 되고요. 진하게 터치했을 때는 진하게 그려지는 그 펜 압력을 그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펜 마우스인 타블릿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지금의 펜 압력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브러쉬의 크기는 지금보다 조금 작은 브러쉬로 선택을 해줍니다. 현재 저는 5픽셀 크기의 브러쉬로 선택을 했고요. 됐습니다. 자, 다시 페인트 패널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일단 해볼까요? 자, 검정색보다는 돼지의 모습을 그려줄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색깔 어떨까요? 됐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림을 그릴 때 지속 시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수로 되어 있죠. 상수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한번 그려보죠. 쭉. 자, 이렇게 일단 대충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그려 놓으면 그려진 모습이 모든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모든 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제 지속 시간을 상수가 아닌 쓰기 대상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라이팅 방식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인팅을 해 주게 되면 그려진 그 모습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즉 페인팅 되는 모습이 애니메이션 되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보죠. 자, 끊지 마시고요. 쭉 그려봅니다. 됐습니다. 그려주고 난 후에는 페인팅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 되는 그러한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타임 마커를 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페인팅 되는 모습이 그대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법을 로토스코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이 그려지는 그 과정이 그대로 애니메이션 되는 그러한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그리기 전에 지속시간에서 제공이 되는 또 다른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페인팅 되는 그 시간, 즉 그 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만 페인팅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령 28프레임이죠. 28프레임에서 페인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코 모습을 이렇게 페인팅을 대충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28프레임인데요. 28프레임을 넘어서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8프레임 이전에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단일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해당이 되는 프레임에서만 페인팅된 그림이 보여진다는 거.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 정의는 사용하고자 하는 프레임을 직접 설정을 해서 해당 설정된 그 프레임만 페인팅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가령 5프레임을 설정을 해 놓고 그림을 그린다면 5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만 페인팅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지속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면 페인팅 되는 다양한 모습을 로토스코핑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단일 프레임을 사용을 했을 때 아주 재미난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자,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한 프레임 이동을 해서 한 프레임을 보다 쉽게 이동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터치해 주고요. 한 프레임 이동을 하고 또 터치해 주고 한 프레임 이동을 하고 또 터치해 주고 한 프레임 이동하고 또 터치해 주고 이와 같이 한 프레임만 페인팅 작업을 해준다면 자, 이렇게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재미난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지속 시간을 쓰기 대상으로 해주는 상태에서 시간을 조금 더 흐르게 한 다음에 이번엔 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또 이동을 해준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색깔을 스포이트를 이용을 해서 코 부분의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을 쭉 이렇게 칠해주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이동을 한 다음에 이번엔 콧구멍 역시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콧구멍 안쪽의 색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을 자, 이렇게 칠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돼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형태의 로토스코핑이 만들어집니다. 자, 역시 눈도 마찬가지죠. 눈의 색깔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자, 눈 역시 자, 이렇게 칠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 이동 이쪽 눈도 칠해 볼까요? 이렇게 칠해 주고요. 그리고 또 역시 시간을 이동을 해서 자, 입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귀여운 돼지 모양이 그려지는 로토스코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으로 사용이 되는 돼지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 해준다면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효과의 페인트를 열어서요. 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사용한 브러쉬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브러쉬에 대한 합성 모드를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합성 모드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투명 위에 페인트가 있는데요. 해제를 해볼까요? 해제를 하게 되면 사용이 됐던 해당 레이어의 모습은 사라지고 투명한 상태로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지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그 옆에 보면은 복제 도장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 도구가 있는데요. 지우개 도구는 페인팅 작업을 했을 때 잘못 그려진 부분을 지울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브러쉬의 크기 조금 크게 해주고요. 만약 잘못된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를 복제할 때 사용이 되는 복제 도장 도구가 있는데요. 자, 이 도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또 다른 이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그 이미지를 위쪽에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해 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창을 띄워줍니다. 복제 도장 도구 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레이어 창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복제 도장 도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도장 도구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곳으로 복제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가령 이 코 부분을 다른 쪽에 복제를 하고자 한다면 복제하고자 하는 영역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복제될 그 대상이 지정이 됐고요. 자, 이제 복제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듯이 칠해 봅니다. 그러면 열십자 모양이 있는 그 지점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의 복제 도구하고 똑같은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장면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할 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우개 툴과 복제 도장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로터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로터 브러쉬 완성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학습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로터 브러쉬는 앞서 살펴본 브러쉬와는 전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특정 영역을 투명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의 보드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현재는 뒤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의 이 영상은 하나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이 나무 모양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자, 이 걸어가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글자가 없지만 로터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볼까요? 로터 브러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로터 브러쉬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역시 프로젝트 폴더에 있기 때문에 열어서 학습에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살펴보면은 현재는 로터 브러쉬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간 그 뒤쪽에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위쪽에 있는 동영상 레이어의 모습을 숨겨 놓으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는 BD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이도록 해주고요. 자, 이제 로터 브러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역시 더블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의 창을 열어주고요. 로터 브러쉬가 시작이 될 위치로 타임 마커를 이동을 해 놓습니다. 자, 이제 로터 브러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로터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의 이 툴에는 로터 브러쉬 도구와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로터 브러쉬를 통해서 영역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로터 브러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로터 브러쉬를 선택을 해 주고요. 지금 보드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의 흰색 부분과 이 팔 부분 그리고 이 보드 부분을 한번 칠해 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역에 대한 설정은 왼쪽에 효과 컨트롤의 옵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럼 팔 부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흰색 옷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럼 영역이 확장이 됐고요. 필요하다면 이 목 부분이나 얼굴 부분도 이렇게 영역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 부분이죠. 이렇게 보드 부분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을 해 놓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클릭 됐습니다. 이처럼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일종의 마스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움직임이 있는, 즉 변화가 생긴 부분에 마스크도 모양을 수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지금의 로터 브러쉬는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시간을 이동을 해 봅니다. 현재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합성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컴포지션으로 이동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로터 브러쉬가 칠해진 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본 이미지를 맨 아래쪽에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투명한 부분은 원본의 모습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영상처럼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로터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영역만 표현이 되고 나머지 영역을 투명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지금처럼 동영상일 경우에 움직이는 그 모습을 자동으로 추적해 준다는 거, 이 또한 로터 브러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터 브러쉬가 적용이 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를 열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 살펴봅니다. 로터 브러쉬를 통해서 영역이 만들어진 그 외의 영역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로써 실제로 표현이 되는 영역과 표현이 되지 않는 영역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반 브러쉬와 합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로터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로터 브러쉬 합성을 하기 위한 작업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놓기 바랍니다.